네,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과호흡 증후군이 있다, 또는 이제 또 몸의 반쪽이 저리다, 이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담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연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이 긴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30대 남성이시고요. 머리를 꼭 누르는 느낌으로 이제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호흡도 잘 안 되고 손발도 저리고 막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별일 아닌 것 같이 얘기하면서 과호흡 증후군인가 뭔가 그러면서 이제 수액만 맞고 퇴원을 한 거죠. 근데 그 후로도 이제 한 일주일에 또 가고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어, 몸에 이제 반쪽 얼굴을 포함해서 몸 반쪽이 저리고 그러니까 뭔가 해서 이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뭐 MRI 뭐 뇌혈류 검사하면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자목이라는 것도 나오고 진단을 받기도 하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것도 좀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 이런 거죠. 한의원에 갔더니 중풍기가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스트레스 때문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증상이 서양의학적 증상인지 한의학적 증상인지 이런 걸 구분해 보는 걸 제가 이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양방을 하다가 개원을 하다가 다시 한의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의학적 환자가 양방 환자 한방 환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환자는 그냥 환자니까 환자가 있는데 서양의학적 시스템을 갖고 설명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 왜 설명이 안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의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서양의학적 증상이라는 건 뭐냐? 즉 다시 말하면 서양의학적 해부 생리학 시스템하고 맞냐 이거죠. 예를 들면 무슨 혈관이 있으면 혈관에 따라서 신경이 있으면 신경에 따라서 이제 그거가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한의학적 증상이라는 건 뭐냐? 그럼 한의학적 생리 시스템, 기회 시스템하고 맞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걸 잘 살펴가면서 진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정리를 해보면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진단받았고 몸이 반쪽만 저리다 얼굴 포함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일자목,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진단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과호흡 증후군이 뭐냐? 과호흡 증후군은 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몸속에 이제 탄산가스 농도가 떨어진 거다 이건데 숨을 쉬어야 하니까 숨을 너무 많이 쉬면 숨을 많이 쉬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많이 쉬면 이제 안 좋은 거죠. 호흡이라는 건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좋은 거, 탄산가스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탄산가스 농도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 산소도 사실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탄산가스 농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숨을 많이 쉬면 이제 산소가 들어오는 건 그것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탄산가스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탄산가스는 산이니까 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몸이 약간 알칼리성으로 됐다. 그걸 이제 호흡성 알칼리 혈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풍선 같은 거 부를 때 숨을 세 번만 쉬면 좀 어지럽잖아요. 순간적으로 잠깐 어지럽죠. 숨을 계속 쉬면 이제 물론 과호흡증으로 가는데 이제 되게 그렇게 안 하니까 숨을 쉬니까 어지러우니까 이제 멈추잖아요. 그럼 이제 교정이 금방 되죠. 굉장히 몸이 예민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해가지고 어지러움, 뭐 저림 이런 건 물론이고 두근거림, 뭐 가슴이 아프다든가 심하면 이제 시각도 이상해지고 기절하기도 해요. 기절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이제 경련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할 때는 동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동맥혈 가스 분석이라고 그래갖고 피를 뽑아서 거기서 이제 산소하고 탄산가스 농도를 재보면 뭐 금방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치료는 그러면 과호흡증후는 지금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굉장히 괴롭긴 하지만 죽는 병은 아니에요. 만일에 이제 기절했어. 그래서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면 탄산가스 농도는 저절로 올라가고 산소 농도는 저절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죠. 그러니까 죽는 병 아니다. 그래서 치료법도 사실은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종이봉투법이라고 그래서 종이봉투를 대고 숨을 쉬어라. 숨을 천천히 쉬면 되는데 그 자체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봉투 손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맞고 숨을 쉬면
자기가 내뿜은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니까 그 속에 탄산가스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탄산가스 농도는 높아지고 산소는 적은 공기니까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해서 저절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지죠. 그럼 호흡도 저절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심기가 불안정한 거니까 심기가 이제 안정시키면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반신만 절이잖아요. 몸의 반쪽이 절이 얼굴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절이라는 것은 신경을 누르거나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절인 거죠. 다리 꼬고 앉았으면 다리 절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거나 또는 이제 기혈순환이 안 되거나 이제 그럴 때 절인데, 이분이 절인 걸 보면 얼굴에서 이제 팔다리까지 같이 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다리가 절이거나 마비가 되거나 그런 증상은 반대쪽 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뇌 중풍 걸렸을 때 이쪽 뇌가 마비돼 갖고 여기 혈전이 생기니까 마비돼서 그다음에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같은 쪽 얼굴서부터 같은 쪽 팔다리가 저린 거니까 이거는 서양의학적 해부생리학 시스템이 아니고 기의 시스템인 거죠. 기는 좌우가 교차가 되는 거 없이 좌우가 딱 나눠져서 왼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같은 기, 오른쪽은 오른쪽 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경락이 이건 기의 시스템이지 해부생리학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절인 건 아무튼 신경이 눌리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 기혈순환이 나쁠 때 절이다. 근데 그것이 양상이 이 사람은 기의 흐름하고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목이 있는데, 일자목은 이제 목이 이렇게 약간 목 경추가, 목뼈가 이렇게 약간 그 커브가 있는데 너무 직선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척추뼈는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게, 뼈 자체는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거기 붙어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근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은 다 근육이 움직이는 거지, 뼈가 움직이긴 하지만 거기 붙어 있는 근육의 액션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전부 다 근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뼈가, 척추가 이렇게 되면 이 목에 있는 근육과 어깨 근육이 다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그래요. 뭐 침 맞고 주사 맞으면 일시적으로 그런 감각, 아프고 저린 건 좀 없어질 수 있는데 근육의 밸런스가 나빠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점점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운동하셔야 되고요. 목 디스크를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목 디스크는 이제 목에 있는 이 경추에 있는 신경은, 척추신경은 전 팔로 상체로 가는 신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조금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디스크가 조금 나와도 되죠. 그런데 그것이 신경을 눌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지배에 따라서, 이런 이제 신경 지배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C6, 그러니까 6번 신경을 눌렀을 때는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7번 신경을 눌렀을 때는 요 두 손가락, 그것들이 반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그리고 이제 8번 신경을 눌렀을 때는 여기 쪽에 그렇게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이게 이 지배를 보고 몇 번 신경이 눌렸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각신경이 눌렸냐, 운동신경이 눌렸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감각신경은 이제 저리고 아프고 그런 거고, 운동신경은 이제 근육의 힘이 빠지는 거고, 다 나눠지는 거죠. 그것도. 물론 동시에 누를 수도 있어요. 주행에 따라서 동시에 눌리기도 하니까 그런 거죠. 허리 디스크는 뭐냐? 허리 디스크는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신경을 누른 게 문제니까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4번, 그 허리 디스크에 4번이 눌렀을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고, 5번이 눌렀을 때는 이렇게 이제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경의 주행하고 맞지 않는 그냥 저리다, 그냥 아프다 이런 건 없어요. 서양의학에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이제 그건 한의학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할 거냐? 신경을 너무 많이 눌렀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아프니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약간 아픈데 너무 오래돼. 뭐 여러 가지 요법을 하고 덜 아픈 채로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오래 끌면은 눌린 게 오래되면
나중에 그 눌린 걸 제거해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른 것이 심하면 수술을 하고 운동하는 거고 심하지 않으면 그냥 운동으로 치료가 된다. 디스크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가 막히면 디스크가 잘 생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의 흐름이 좋도록 해야 되고 기의 흐름을 좋도록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으로 보거나 한의학으로 보거나 사실은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건강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정리해보면 이분은 그 목 디스크가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허리 디스크도 심한 게 아니고 뭐 척추 뭐 목에 일자목 때문에 뭐 얼굴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검사에다가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주된 문제는 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서 기가 막힌 거고 그거 이제 심기가 막힌 것이 너무 심해지면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것이 되죠. 그런 것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심기 흐름이 나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반신의 기의 흐름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뭐 거의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그래도 이제 잘 좋아지지 않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치료를 좀 받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받으면서 이제 운동 같이 해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운동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긴장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네, 잘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